푸른 새벽빛이 공장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쇳소리와 먼지 가득한 생산라인에서 이정숙은 남들과 다름없는 작업복 차림으로 직원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여느 직원들과 같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권력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세간에는 흙수저 성공 신화로 알려진 이정숙,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사장님, 오늘 출고량 5,000개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녀의 눈빛 하나로 공장은 돌아갔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사무실로 들어서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우진인데요. 우진아,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쩐지 차가웠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가 깊어졌어요. 오늘 고교 동창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요. 이정숙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정우진, 백화점 전략기획팀 대리는 엄마의 작업복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거죠. 주변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빛나는 건물은 바로 H백화점이었습니다. 그 백화점의 주주명부에는 이정숙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 싶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호텔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옛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란한 웃음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는 최윤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정숙이 들어서자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숙이 맞아? 그 작업복은 뭐야? 최윤정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다른 동창생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정숙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웃음과 수군거림은 더해만 갔죠. 듣자 하니 아들은 백화점에서 일한다며 엄마가 저러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정숙의 귀에 윤정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테이블 옆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의 것이었죠. 자리를 떠나던 이정숙은 우연히 그 핸드폰을 주워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오늘 밤 11시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이번엔 정숙이 회사 기술 자료도 가져와. 강철.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철, 그녀의 첫사랑이자 버림받은 과거, 그리고 아들 우진의 친부였어요. 그 남자가 지금 윤정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보다 회사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말없이 핸드폰을 들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핸드폰을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증거로 남겨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백화점 분실물 센터에 맡기기로 결정했죠. H백화점, 그곳은 아들 우진이 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이정숙을 알아보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백화점 직원들이 연달아 나타나 이정숙에게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석 사장이 직접 달려왔어요. 정숙 이사님, 오늘 방문하신다고 연락 주셨더라면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죄송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걸어오던 우진과 윤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우진의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정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옆에서 윤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숙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윤정의 질문에 한동석 사장이 대신 답했어요. 최윤정 씨, 이정숙 이사님은 저희 백화점의 주요 투자자이시자 이사회 멤버십니다. 모르셨나요? 이정숙은 담담하게 윤정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러 왔어요. 이거 당신 거죠? 윤정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거든요. 이정숙이 메시지를 봤다는 사실을 깨달은 윤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윤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우진아, 너한테 말해줄 것이 있구나. 내일 저녁에 집에 오렴. 이정숙은 짧게 말하고 한동석 사장과 함께 백화점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뒤에 남겨진 우진과 윤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강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우진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이정숙은 아들을 위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사람들은 왜 어머니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구나. 사실 엄마는 H백화점의 초기 투자자야. 지금도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정숙의 말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구나.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누구인데요? 강철이라는 사람이야. 최윤정이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숙은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정숙의 고백 이후 우진은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이 와중에 회사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거죠. 사장님, 신제품 설계 도면이 외부로 나간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이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바로 이강철이 설립한 투자회사였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는 우진이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앞에 최윤정이 나타났습니다. 우진 씨, 어머님께 들었겠지만 오해가 있어요. 강철 씨는 그저 사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우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윤정 씨,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우진을 설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당신 어머니가 과거에 불법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모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윤정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열어보세요. 당신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진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점점 차분해졌어요. 윤정 씨, 이 서류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날짜와 도장이 맞지 않네요. 제가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며 문서 검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때 누군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돌아보니 이강철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철이라고 합니다. 우진은 말없이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나눈 남자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신 어머니와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요. 혹시 저에 대해 들으셨나요? 우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남자, 그리고 제 친부라고요. 강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이 대화가 이렇게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저는 당신 어머니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회사의 기술을 빼내려고 하셨죠? 윤정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어머니가 보셨어요. 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우진 씨, 사실은 회사를 구하려던 겁니다. 당신 어머니는 경영의 위기를 모르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일한다면 당신도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나누고 싶지 않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우진은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정체, 친부의 등장,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거든요.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남은 이정숙은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사직서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가에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정숙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들어오세요. 우진님의 사직서 보셨습니까?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 있으셔야 합니다. 강철 씨와 윤정 씨가 계속해서 회사를 노리고 있어요.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H백화점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게임에 끝을 내야 할 때가 왔네요. 이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강철과의 과거 계약서, 그리고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법무팀에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백화점 지분과 관련해서는 제 계획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백화점 지분을 정리하실 건가요? 네, 하지만 단순히 팔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사장 한동석은 긴급하게 이정숙을 찾아왔어요. 정숙 이사님, 이런 결정을 내리시다니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지분을 모두 정리하신다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석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 지분은 모두 우진에게 넘길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한동석의 눈이 커졌어요. 조건이요? 네, 우진이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전략기획팀 대리가 아닌 이사로요. 한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숙 이사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삶은 이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진이가 자신의 길을 찾을 차례예요. 한편 우진은 짐을 정리하며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그를 찾아왔어요. 우진 씨,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을 새로운 이사로 임명했어요. 우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숙 이사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분을 당신에게 양도하셨습니다. 단, 당신이 이사직을 수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님을 알았죠. 그날 저녁 우진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정숙은 평소와 같이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갑자기 모든 지분을? 이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내가 부끄러워했던 작업복 입은 여자로 남고 싶구나. 하지만 내가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어.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건. 괜찮아. 이제 내 길을 가렴. 하지만 기억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게 아니야. 항상 겸손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거라. 그날 밤 우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전략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우진은 처음으로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정우진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동석 사장의 말에 가벼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우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진은 주의 깊게 각 안건을 살폈습니다. 특히 신규 업체 선정 안건에서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 투자 회사의 배경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강철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보이는데요.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철 인베스트먼트는 이강철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우진이 그것을 지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동석이 우진을 따로 불렀어요. 우진 이사님, 오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강철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해보니 그 회사는 도박 자금과 불법 투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니, 이정숙 이사께서 일부 자료를 전달해 주셨어요. 한동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군요. 다행히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작업복 입은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최윤정이 들어왔어요. 우진 씨, 축하해요. 이사가 되셨다면서요? 우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정 씨?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화해하러 왔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사실 강철 씨와 제 관계는. 윤정 씨,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전을 바꿔야 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어머니가 사기로 불을 쌓았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검찰에 제보할 만한 자료가 제게 있어요. 우진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조작된 문서라는 증거도 함께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강철 씨가 약속했는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강철이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강철 씨가 약속했는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강철이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아, 진정해. 강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진에게 향했어요. 우진 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을까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백화점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강철 씨,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강철은 윤정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윤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우진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 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실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강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줬으면 해. 어떻게요? 어머니 회사의 기술을 빼내서요? 아니면 백화점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나요? 강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오해야. 사실은 내 어머니와 너를 위한 계획이었어. 우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 길을 스스로 걸어가겠습니다. 강철은 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우진이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나가주십시오. 다시는 어머니나 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강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찾아뵐게요. 할 말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우진은 이정숙의 공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숙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우진아, 무슨 일이니? 우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모든 순간이 지금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강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요. 이정숙의 눈빛이 슬픔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구나.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이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지킬 필요 없다, 우진아. 엄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오히려 내가 내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구나. 우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H백화점은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연례 브랜드 페어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진은 이사로서 행사 총괄을 맡아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는 프리미엄 존으로 꾸미고 에스컬레이터 주변은 신상품 디스플레이로 채워주세요. 직원들은 우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백화점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동석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우진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하네요. 언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번 행사의 명예 게스트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한동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물론입니다. 이정숙 이사님은
우리 백화점의 숨은 공로자이시죠.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강철 인베스트먼트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동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불법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은 파기했고 관련 자료는 검찰에 제출했어요.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철의 계략이 물거품이 된 거죠. 한편 최윤정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윤정과 강철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정수기한테 메시지를 보내다니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강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실수. 당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데? 윤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게다가 내 신용불량 상태도 곧 주변에 알려질 거예요. 강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어. 백화점 브랜드 페어에서 정숙을 망신 주는 거야.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정숙의 과거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려 그녀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윤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여러 매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자료를 넘겼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언론사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군요. 기자의 말에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강철에게 전화했어요. 언론에서 반응이 없어요. 어쩌죠? 강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행동해야겠군. 브랜드 페어 당일에 우리가 정숙을 만나러 가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는 거야. 윤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보안이 삼엄할 텐데. 내가 초대장을 구했어. 걱정 말고 준비나 해. 브랜드 페어 당일 백화점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우진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하군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준비실에 계십니다. 곧 입장하실 겁니다.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최윤정과 이강철이었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진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켜보세요.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보안 요원들에게 연락해 두세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행사 개시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길 바랐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백화점 브랜드 페어의 막이 올랐습니다.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유명 인사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행사장 안쪽에서는 우진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H백화점의 연례 브랜드 페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백화점의 숨은 공로자를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최윤정과 이강철은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철 씨, 저 사람들 앞에서 정숙을 망신 주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철은 윤정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정숙이 무대에 오르면 우리가 행동할 거야. 그때 우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이자 H백화점의 초기 투자자이신 이정숙 이사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이정숙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평소와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자리에 소박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에게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이사님은 철강 부품 회사 대표이자 우리 백화점의 주요 투자자이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셨고 그 성공을 나눔으로 이어가셨죠. 오늘 이 자리는 그 헌신에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숙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최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정숙은 불법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비열한 여자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이강철은 뒤에서 윤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우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정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정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숙은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강철 씨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를 이용했다가 버렸어요. 순간 이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윤정 씨, 진실을 말해볼까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불법으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요. 오히려 강철 씨가 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죠. 청중들 사이에서 논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정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 당신이 명품이라고 자랑하던 그 가방과 옷들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이혼했지만 재벌가 며느리인 척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고 싶나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강철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강철 씨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철은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어요. 윤정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거짓 인생이 모두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정숙은 무대 위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 투자한 지분은 모두 제 아들 우진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저를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멘토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우진은 당당히 말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이자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한 달 후, 이정숙의 철강 공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장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죠. 사장님, 신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업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비서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우진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우진이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정숙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가 커지니 할 일도 많아졌구나. 너는 어때? 백화점은 잘 돌아가니? 우진은 미소 지었어요. 내일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대로 직원 복지에 투자하니 성과가 좋아졌어요. 이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성과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어머니, 사실 오늘은 특별한 일로 찾아왔어요. 우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 이정숙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니? 백화점 주변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그곳에 어머니 회사의 쇼룸과 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해요. 백화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아, 이 계획은? 네, 어머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예요. 어머니의 회사와 백화점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정숙은 감동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우진아. 문득 우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철 씨와 윤정 씨는 어떻게 됐나요? 이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강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야. 윤정은 해외로 떠났다고 하더구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강철 씨는 어쨌든 저의 친부잖아요. 이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됐어.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이정숙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진아. 그날 저녁,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특히 멀리 보이는 H백화점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그녀와 갓 태어난 우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고난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무시한 건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내가 누군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정숙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았어요.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제가 요리해서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이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우진아. 너의 요리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견뎌낸 보상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보자, 우진아. 전화를 끊고 이정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읽는 자신만의 다짐이었죠. 오늘도 나는 나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정숙은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백화점의 숨은 여왕, 이정숙의 진짜 승리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백화점의 불빛만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이정숙과 우진의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